2023년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수원 해운미술관에서 해성글씨 공방 회원전을 열어요. 30여 명의 수강생 중에 16명의 수강생들이 오롯이 마주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직접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코로나로 3년의 휴식을 가지고 다시 진행되는 전시라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도록책 대신 참여한 수강생들의 인터뷰와 작품 준비 과정을 엮어 영상 도록을 만들었어요. 작품을 완성해가는 호흡을 좀 더 촘촘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성글씨 공방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힐링과 가벼운 취미를 목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데도 8년차 되시는 분들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글씨 외에도 다양한 미술 기법과 아트웍을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전시라는 것이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글을 짓는 첫 시작이 가장 어렵고 낯설었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어서 좋았다고, 그런 점에서 전시가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된 것 같아요. 해성글씨 공방의 전시는 필력 뽐내기 대회가 아니에요. 자신을 마주하고 안에 있는 원석을 꺼내어 자신답게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던, 단지 기회가 없었던 작가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꺼내보고 나누고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다른 색깔을 같이 찾아주고 지켜주고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모두 똑같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은 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더 좋은 획과 자영이 나왔고, 애쓰는 의도를 뺐을 때 더 재미있는 우연이 표현되어서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삶에도 이어져 좀 더 릴렉스된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얘기하셔서 정말 글씨를 배우는 것이 마음 공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글씨를 통해 나 자신을 다루는 거울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글씨를 쓰다 보면 그 놀이의 끝에는 꼭 자기가 있어요. 내 안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글씨 작업하는 태도에 고스란히 녹아나오거든요. 내면에 묵혀있던 자신을 꺼내고 마주하는 과정에서 미술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제가 글씨, 그림 작업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점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도전을 즐겨주신 수강생들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즐거운 글씨 그림 놀이터에서 더 재미있게 놀게 될 모습이 기대돼요. 여러분들도 해성글씨 공방 회원전에 놀러오세요. 초대합니다. 전시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마주하고 있는 화두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업하고 수업하는 것 외에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마음 공부예요. 제 자신을 알아가는 일에 호기심이 많아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명상을 접하게 되었고 호흡과 숨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겹의 텍스처가 투명하게 겹쳐져서 시간과 공간의 다중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동그라미들은 하나의 호흡을 의미하고 하나의 숨과 하나의 글자를 연결해서 표현했어요. 저는 실험적인 조형과 텍스처를 좋아해서 작품을 할 때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까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매번 작품 기획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가장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글과 글씨와 그림이 하나의 조형으로 녹아들도록 고민을 많이 해요. 저에게 글씨는 평생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갈 또 다른 저 자신인 것 같아요. 40년, 50년 뒤에 저의 글씨가 기대되고 기다려져요. 저는 해글공을 항상 즐거운 글씨 그림 놀이터라고 하는데 보물상자 같기도 해요.
같이 글씨를 가지고 놀다 보면 수강생들 각자 다른 색깔의 원석을 품고 있는 게 보여요. 함께 보석으로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보물과 같은 저의 글씨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좋은 사람들을 얻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바다를 하루 동안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던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로지 바다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날에 떠오른 순수하고 진짜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로 만들면은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날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밀물까지 왔다가 이렇게 다시 쓸려 내려가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똑같이 뭔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가는 거고 그냥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다가 제 생각을 표현해 준다는 느낌이나 레이아웃은 그런 느낌으로 잡았고, 바다의 그 번지는 느낌을 그거를 제 감정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넣는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제가 생각했는 대로 100%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이 안 되긴 한데, 연습을 통해서 우연을 만드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더 좋아지는구나를 느끼면서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글씨는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딜 가나 함께하고 좋은 게 들어오면은 항상 공유하고 싶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네이클로버, 이 행운이 저한테 옴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여기서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제 지난날에 그냥 평범했던 봄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항상 맞이했던 봄날, 그때 너무 행복했으니까. 첫 단락에서는 약간 슬픈지만 그래도 맑고 밝은 희망적인 그런 느낌으로, 평범했던 나의 봄날들 함께 못했던 걸 아쉬워하면서 안녕을 했는데, 살며시 돌아올 나의 봄날을 위해서 다시 안녕하는 그런 느낌. 그전에는 어떻게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막 생겼는데 지금은 좀 편안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쓸 때 그냥 어느 순간 내려놓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쓰자, 이 마음이 딱 왔을 때, 그래 많이 못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자. 지금은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수로 뭔가를 딱 저질렀는데 이게 또 느낌이 너무 좋네 하고 반영됐을 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목표를 갖고선 준비를 해왔는데 전시가 시작되었을 때는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그거를 많이 못했다는 점 아쉬웠어요. 아트웍도 생각과 다르게 나왔을 때 좀 그게 어렵고, 글씨는 항상 아쉽지만 이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냥 삶의 일부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내 속을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글씨는 그냥 힐링인 것 같아요. 함께 뭘 같이 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는 입장이긴 한데 좋은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을 마주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제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답이 온전히 항상 내 안에 있었다는 거는 느껴져요. 그 마음에 내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제 생각을 모르겠을 때는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라서 제일 어두운 색이 검은색을 선택을 했었고, 근데 그게 점점 생각이 개면서 회색빛으로 돌면서 방에 빛이 들어와서 나를 알 것 같다는 느낌, 빛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제
재미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 성장통이었는데 이겨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성스럽게 한 장씩 써 내려가면서 그제서야 선생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나 좀 늘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재밌었어요. 미적인 감각이나 디자인 요소를 수업 중에 배우는 게 선생님들 늘 말씀하셨던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을 했을 때 나오는 새로운 것들. 근데 그게 수업뿐만이 아니라 저의 일상에서까지도 생각의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수업 받으면서 글씨뿐만 아니라 얻어가는 거 정말 많아요. 혜성 글씨 공방은 저한테 선책인 것 같아요.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나무 같아요. 나무는 정말 천천히 성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확 커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저도 같이 묻어가면서 천천히 성장하는 나무 같아서 산책 같아요. 내면 안에서 다양한 자아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그런 저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었던 저를 조금 많이 과감하게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아크릴 하면서 조금씩은 과감해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조금 많아져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좋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연에서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서 나왔었던 게 재미있었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데이터들이 쌓여가가지고 과감하게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 하면서도 아크릴 물감 사용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색을 활용하면서 실험을 했었던, 어려웠었던 거는 여전히 글씨 쓰는 게 하산할 때가 멀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렇게 좀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실험해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글씨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같은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글씨도 그런 내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써보면서 그런 데이터가 생기고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방 오면은 글씨에만 전념할 수 있고 생각을 멈추기도 하고 그냥 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글씨 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여정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작업하면서 몰입도도 좋았고 시도를 해보려고 했고 재료들하고도 좀 친해보려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잘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지운 거를 다른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재밌었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누가 옆에 와도 잘 모를 정도로 집중력 있게 실험도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감정을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좀 지나고 나니까 이래도 되고 뭐 저래도 되고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작업이 마음이 편해서 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글씨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글씨랑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뭐 동반자, 친구가 되지 않을까. 저에겐 내비게이션 같은 어떤 길을 가도 돌아갈 수 있게 잡아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목적은 이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길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오래 하는 게 재미있고 계속적으로 저도 계속 배우고 싶고 해서. 이제 밤에 뭔가 생각날 때 글 쓰는데 그 주제를 하면 좋겠다. 기억, 밤, 달이 떠 있을 때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
그냥 누구한테는 지나갈 수 있었던 반짝였던 기억을 마주하는 그 어두운 저녁의 시간이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작은 성장이라도 남이 몰라도 그건 저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갇혀있던 틀? 벗어난 것 같아서 그거에 생각하면 그래도 작게나마 성장하지 않았나. 안 해봤던 것들? 안 해봤던 재료들 했던 게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잠들기 전 어두운 밤은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다. 과거에 좋았던 순간도 젊었던 우리도 소중한 누군가도 후회되는 찰나도 언젠가 맞이할 미래도 달빛이 차올라 기억을 하나씩 꺼내 마주하다 보면 조각조각 흩어진 추억들이 생각난다. 달과 별 그리고 구름 가득한 하늘이 나에게 속삭이듯 하다. 나도 누군가의 빛나는 순간에 마주하는 존재였기를 그리고 그날의 당신을 기억 한 조각에 담아둔다. 스쳐가는 서로의 기억 속에 찬란히 빛날 우리들을. 처음 하는 전시고 도전이잖아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일상의 활력소 같은 느낌? 안 오면 헛헛한, 허전한? 되게 좋아요. 이 공방의 분위기가. 다들 어딘가에서는 어느 집에 뭐 큰딸, 누구 어머니, 여기는 오면 뭐 누구님 이렇게 부르고 글씨만 되게 열심히 뜨시는 분들 많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 다들 뭔가 달라 보여요. 처음에 주제는 마음보다는 감정이었거든요. 나이를 먹고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메말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롯이 나를 마주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면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제를 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안 그려지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어서 글씨 같은 거를 쓰면서 저만의 예쁜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한테 편지 봉투 정도는 예쁘게 써서 선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거든요. 글씨보다 아트웍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게 되게 많이 오픈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공방은 나에게 칭찬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지낼 일이 이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받는 칭찬도 되게 어색하고 아,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잘하네. 저런 거는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 이런 느낌을 나도 받고 남한테 할 수 있게 되게 자연스럽게 된 곳이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이제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보자 생각을 하였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서 나의 가치가 무엇일지 기억해보자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응원을 하고 싶고 꿈을 주고 싶다? 그렇게 몽환적인 느낌을 주려다 보니 우주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시작을 할 때 잘 하지는 못하는 실력이잖아요. 전시를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고 좀 힘들었던 거는 일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시작은 좀 어렵긴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재밌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완성이 돼가고 이제 구색이 맞춰지면서 성취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제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었는데 다른 이제 회원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를 보니까 그 과정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이제 작품이 표현이 되잖아요. 나오는 게 보면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글 쓰는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담아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나 좋은 글귀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글귀들을 적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손편지 같은 거는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있던 거를 할 수 있게끔 한 전환점이고 새로운 도전이었던 곳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시작하고 나면 과정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고 그리고 해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아들을 마주했거든요. 아들이 올해부터 기숙사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밤에 잠이 너무 안 온다고 달빛을 보면서 시를 썼다고 새벽에 톡을 보내줬는데 그 톡을 읽으면서 제가 아들이 돼서 그 창문에 그 달빛을 보는 느낌으로 그 시를 읽었고 온전히 아들의 마음 상태를 다 느끼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달을 마주했지만 저는 아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매번 쓸 때마다 점점 더 아들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편집일을 오래 해가지고 제가 기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잘 됐어 라고 그동안에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처음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도 멋있어 보이고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전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우연으로 나온 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은 제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 잘 쓰고 싶은데 제 손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글씨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어쨌든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내게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내려놓은 것도 있어요. 저한테 글씨는 쉼, 휴식, 글씨를 쓰고 있을 때는 글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 같이 쉬게 해주는 공간. 공방에 오면은 더 많이 웃고 사실 좀 더 풀고 매번 놀러 온다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조금씩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나를 보면 여태까지 스스로 막 빛을 내려고 애를 썼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빛이 안 나도 괜찮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빛을 내줘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잖아요. 매일매일 출근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짬이 나면 스스로를 위한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내가 괜찮다 이런 느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야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전시도 첫 전시잖아요. 그래서 내 실력이 요만큼인 거지 더 잘하기에는 단시간에는 어렵고 다음 두 번째 전시, 세 번째 전시를 하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켈리는 앞으로 제가 계속 쓸 건데 중간에 한번 점 딱 찍고 지나가고 이 전시를 끝으로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았어요. 막 여태까지는 저 행동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켈리를 하면서 뭔가 순수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간다는 게 인생 전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혜성 공방은 스스로 글씨를 계속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수업 방향이 그렇잖아요.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거를 꺼내내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서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한 주 동안 힘든데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럼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나한테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지 그런 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때 동기들과도 만나고 졸업할 때 헤어지고 올해 6월까지 일했던 알바처도 사람들과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근데 그리고 충격이랑 슬픔이 공존했던 헤어짐도 있었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제가 충격이랑 슬픔이 공존했던 이유가 힘들었거든요. 정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안 되다 보니까 힘들진 않게끔 지내보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죠.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보낸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이랑 동기들과 헤어졌지만 언제든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쓴 것도 있었거든요. 글씨를 쓰는 느낌을 새롭게 바꿔본 것도 재밌었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까도 고민한 것도 재밌었어요.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할까, 물결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흐르듯이 지나가는 거니까 물결이 흐르는 느낌이 어딜까 계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아트웍을 하면서 가끔 선물
괜찮은 거 있으면은 부모님께 드리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좋기도 하고 보통 제가 말을 잘 못 전해요 부모님께. 그래서 글씨로 전해주곤 해요. 정이 많은 옛날 다방 같은 느낌이에요. 다니시는 분들이 슬럼프 와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것도 몇 번 봤는데 격려하거나 뭐 조언 같은 거 해드리잖아요 선생님이. 이번 전시 준비할 때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글씨를 쓴 부분은 밝게 작업한 거는 보여주고 싶은 것, 드러내는 건 대부분 긍정적인 쪽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쓰고 검정 부분의 배경은 위에 써져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좀 더 두꺼운 백붓으로 반복해서 썼어요. 그리고 단어들끼리 겹치는 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레이어도 여러 겹으로 했고 글씨가 써진 부분을 찢어서 붙인 건 말이나 행동, 감정은 사실 정제돼서 나온 부분이라는 것, 원해서 꺼내놓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뜻하는 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제일 재미있는 부분인 것도 맞고 삶과도 닮아 있는 것?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는 거는 확실히 의미가 없다. 결국 내가 그걸 했는가 안 했는가. 저한테 뭔가 글씨는 애증이에요. 좋은데 참 좋은데 그래서 주변에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이걸 뭔가 계속 생각하고 확장하려는 것만큼 화가 나는 것도 맞는 거죠. 뜻한 대로 안 될 때도 그렇고 정답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공방 놀이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전 타지 않는데 사람들이 놀이기구 타는 거나 그런 걸 구경하러 가는데 사람들의 변화 과정을 보는 게 재밌어요. 제일 흥미로워요. 파도 2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때려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때려봐. 1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5시 방향으로 때려봐. 18m 크기로, 28m 크기로, 38m 크기로 때려봐. 용 모양, 호랑이 모양, 사자 모양으로 때려봐. 때려봤자 넌 나의 일부분일 뿐이야. 원래 바다 자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면서도 물 공포증도 좀 있어요. 양가 감정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파도가 꼭 나의 삶 같다라고 느껴진 거죠. 얼마 전에 우연히 이상 시를 접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파도 2 쓰게 됐어요. 한참 동안 작업들을 못 해오다가 물꼬를 틔워준 게 글씨 같아요. 처음에 자작시를 써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날 그 자리에서 막 썼잖아요. 집중해서 2시간 동안 그 결과물이 재미있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게 어려우면서도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파도도 바다의 일부분이잖아요. 시련이 와도 어차피 다 내 것인데 그냥 받아들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진 이런 뜻이거든요. 운동장 같은 마음껏 걷게 해주고 뛰게 해주고 놀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 심리적으로 힘든 마음들이 되게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내 마음속에 어딘가에 있을 평온함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글을 짓게 되었어요. 작품을 만들면서는 사실 파도가 엄청 요란하게 쳤던 것 같아요. 일단 전시를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막막했고요. 갈피를 못 잡았었는데 조금씩 선생님 지도에 맞춰서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다 보니까 연습하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제 손에서 반영이 되는 느낌을 받았었고 글자 모양도 획일화된 느낌이었었는데 예전보다는 틀을 깨려고 했던 것들이 좀 더 느껴질 수 있었고 먹물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아트웍 연습을 했었는데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제가 탈피하고 싶었던 글자의 느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졌던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보다도 치열하게 고민을 했으면 글자 모양을 자유롭게 하면서 더 큰 틀을 깰 수 있지 않았을까. 글씨는 그냥 제 인생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글씨를 쓰면서 좋은 글귀를 많이 쓰니까 그거에서 얻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캘리그라피는 뭔가 글씨의 기술적인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약간 스트레스들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인생이다. 그 안에서 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도 알아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주할 만한 대상을 제일 먼저 찾았거든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도 나인 것 같아서 나를 마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나는 꿋꿋이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걸로 주제를 한 거였고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는 것 같더라도 나는 내가 갈 길을 알고 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자욱을 남기자라는 거를 꼭 마음속에 가지고 싶어서 그런 말 쓴 거였어요. 처음에는 짧은 단어에서부터 거의 에세이급으로 갔다가 다시 적당하게 잘 끊어낸 것 같긴 해요. 제가 다닌 지가 11월이 되면 60개월째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 약간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해야겠다 보다 일단 숙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을 해서 끝을 맺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년 직장생활하고 공대 10년 다니고 20년간을 숫자와 수치로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감성적이고 내 생각을 글로 적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처음에 자유롭게 썼던 게 너무 괜찮아서 똑같은 글 쓰지만 정말 획 하나나 선 하나 느낌이 달라지는 게 공부하는 느낌이긴 했었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걸 연습했어요. 내 스스로 막 나를 몰아세우는 느낌이 들면 펜을 놓고 잠깐 쉬거든요. 벽에 부딪히고 그만둘까봐. 전 그게 싫거든요. 그리고 공방도 비슷한 거예요. 너무 애착을 가지고 너무 사랑하면 나중에 질까봐 서로 바람이 통하는 그런 자유로운 사이? 정말 딱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손은 놓지 않는 꾸준한 관계로 글씨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글을 마주했다. 나에게 글씨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어떤 글씨가 멋질까 계속 생각해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글은 단순해서 더 자손을 연구하고 구조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즐거운 일이죠. 작품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 힘들었어요. 생활의 장소를 일본으로 옮기고 급하게 세팅해서 작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재밌었던 점은요, 그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게 하나의 즐거움으로 바뀐 걸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되면은 밤새도록도 쓰고 완성되면서 하늘이 하얗게 밝아지는 걸 보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록하는 작업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는 건너왔지만 공방회원 전에 출품할 수 있어서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나에게 혜성 글씨 공방은 제가 만든 모든 작품의 고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제자들이 스승 글씨나 글씨품을 담잖아요. 혜성 선생님 글씨도 너무나 매력적이라 모두가 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샘은 오히려 자기 글씨를 담지 않은 쪽으로 지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배웠을 때의 운필이나 호흡을 제 손이 기억해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거죠. 오아시스 같은 거,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 사랑 듬뿍 받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곳,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이 정도인 것 같아요.